어머님, 잠깐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계산대 앞에서 사라진 며느리. 남은 건 30만 원이 넘는 영수증과 빈 지갑뿐이었어요. 박영숙 여사는 그 순간을 평생 잊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 작은 계산대 사건이 한 가정에 숨겨진 고민과 두 여자의 서로 다른 상처를 드러내는 시작이 될 줄은요. 우리 며느리라고 부르며 딸처럼 아꼈는데 정작 진짜 마음은 서로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6년간 쌓여온 작은 오해들이 어떻게 큰 상처가 되었는지, 그리고 그 상처를 어떻게 치유해 나갔는지의 이야기입니다. 과연 이 가족의 결말은 어떻게 될까요? 영상 시청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며느리 혹은 사위가 얌체 행동을 하진 않으신가요? 댓글로 고민이 있으시면 남겨주세요. 영상 시작합니다. 박영숙 여사는 올해 65살이에요. 안양의 24평 아파트에서 혼자 살고 있어요. 남편이 돌아가신 지 3년째 연금으로 소박하게 살아가고 있었어요. 외로움을 달래주는 건 일주일에 2번 오는 며느리와 손자였어요. 우리 며느리만큼은 진심이라고 믿었죠. 영숙 여사가 지금도 그때를 떠올리며 말해요. 며느리 수진이는 정말 착한 아이였어요. 6년 전 결혼할 때부터 시어머니를 친어머니처럼 따랐거든요. 어머님, 오늘 기분 어떠세요? 수진이가 올 때마다 먼저 안부를 물어봤어요. 우리 수진이 왔구나. 많이 힘들었지? 영숙 여사도 며느리를 친딸처럼 챙겼어요. 아들 민호보다 오히려 며느리가 더 자주 연락했어요. 어머님, 요즘 드시는 약은 어떠세요? 이런 세심한 관심이 영숙 여사를 감동시켰어요. 역시 딸은 다르구나라고 생각했어요. 수진이는 쌍둥이를 낳고 나서도 변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자주 시어머니를 찾았어요. 어머님, 아이들 보시면서 심심하지 않으세요? 괜찮다. 우리 쌍둥이들 보는 게 얼마나 즐거운데. 영숙 여사는 정말 행복했어요. 며느리가 이렇게 잘해주니 외로움도 잊을 수 있었어요. 하지만 뭔가 이상한 패턴이 있었어요. 수진이가 올 때마다 꼭 제안하는 게 있었거든요. 어머님, 오늘 마트 세일한대요. 같이 가실래요? 수진이가 밝게 웃으며 말했어요. 세일? 뭐가 세일하는데? 영숙 여사가 관심을 보였어요. 한우가 반값이래요. 우리 민호 오빠도 고기 좋아하잖아요. 수진이의 제안이 그럴듯했어요. 그래. 그럼 우리 아들 좋은 거 해줘야지. 영숙 여사가 기꺼이 동의했어요. 마트에 가면 수진이가 정말 꼼꼼했어요. 이것저것 가격을 비교하며 알뜰하게 장을 봤어요. 어머님, 이 사과 정말 싱싱해 보여요. 우리 쌍둥이들도 과일 좋아하니까 사자. 카트에는 어느새 비싼 과일들이 가득했어요. 한우, 연어, 수입 과일까지 고급 식재료들 뿐이었어요. 와, 오늘 장 제대로 봤네. 영숙 여사가 흐뭇하게 말했어요. 계산대에 도착하자 직원이 금액을 불렀어요. 총 32만 5천 원입니다. 영숙 여사는 깜짝 놀랐어요. 생각보다 훨씬 많이 나온 금액이었어요. 어머, 생각보다 많이 나왔네. 영숙 여사가 당황하며 말했어요. 그때 수진이가 갑자기 말했어요. 어머님, 잠깐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지금 계산해야 하는데. 영숙 여사가 당황했어요. 금방 올게요. 급해서요. 수진이가 서둘러 사라졌어요. 영숙 여사는 어쩔 수 없이 카드를 꺼냈어요. 뒤에 대기하는 사람들 눈치도 보였거든요. 계산을 마치고 나서 수진이가 돌아왔어요. 어머님, 죄송해요. 너무 급했어요. 괜찮다, 괜찮아. 영숙 여사가 이해한다며 웃었어요. 제가 했어야 했는데. 다음에 꼭 제가 할게요. 수진이가 미안한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그 다음에는 오지 않았어요. 다음 주에도 그 다음 주에도 똑같은 일이 반복됐어요. 어머님, 또 세일한대요. 어머님, 좋은 곡이 들어왔대요. 그리고 계산대에서는 항상 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잠깐 화장실 좀. 처음에는 우연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한 달, 두 달 지나면서 의심이 들기 시작했어요. 설마 일부러 그러는 건 아니겠지? 영숙 여사가 혼자 중얼거렸어요. 하지만 수진이의 진심 어린 사과를 보면 마음이 누그러졌어요. 제가 정말 죄송해요. 다음엔 꼭 제가 할게요. 우리 며느리가 그럴 리 없어. 영숙 여사는 자신의 의심을 털어버렸어요. 수진이는 다른 면에서도 정말 좋은 며느리였거든요. 시어머니 생신도 챙기고 안부도 자주 물어봤어요. 이런 며느리를 어디서 구하겠어. 영숙 여사는 여전히 수진이를 자랑했어요. 친구들에게도 자주 며느리 자랑을 했어요. 우리 며느리는 정말 착해서 말이야. 부럽다, 영숙아. 우리 며느리는 얼굴 보기도 힘든데. 친구들이 부러워했어요. 며느리 복이 있나 봐. 영숙 여사가 뿌듯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작은 의문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매번 반복되는 계산대에서의 실종. 정말 우연일까? 영숙 여사의 의심은 점점 커져만 갔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더 큰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마트에서의 일은 단지 시작에 불과했던 거예요. 마트에서의 이상한 패턴이 계속된 지 두 달째였어요. 영숙 여사는 점점 확신하기 시작했어요. 이건 우연이 아니야. 혼자 있을 때 중얼거렸어요. 어느 화요일 오후 수진이가 또 전화를 걸어왔어요. 어머님, 오늘 롯데마트에서 대박 세일한대요. 또 세일? 영숙 여사가 의아해했어요. 네, 한우 1등급이 반값이래요. 놓치면 안 될 것 같아서요. 수진이의 목소리가 흥분되어 있었어요. 그래, 그럼 가보자. 영숙 여사도 좋은 곡이라면 마다할 이유가 없었어요. 마트에 도착하자 수진이가 카트를 밀며 앞장섰어요. 어머님, 이쪽으로 와보세요. 정육 코너에는 정말 좋은 한우가 진열되어 있었어요. 와, 정말 좋은 고기네. 그죠? 평소에는 이런 고기 사기 힘든데. 수진이가 고기를 하나씩 골라 담았어요. 그런데 이상했어요. 수진이가 고기를 너무 많이 담는 거예요. 수진아, 이렇게 많이? 영숙 여사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어머님, 냉동실에 넣어두면 오래 보관할 수 있어요. 수진이가 그럴듯하게 설명했어요. 그리고 우리 오빠도 고기 좋아하시잖아요. 민호 이야기가 나오자 영숙 여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우만 10만 원어치를 담았어요. 그 다음엔 과일 코너로 향했어요. 어머님, 이 포도 정말 달아 보여요. 수진이가 비싼 샤인 머스켓을 들었어요. 아이고, 그거 비싸잖아. 영숙 여사가 가격표를 보고 놀랐어요. 괜찮아요. 쌍둥이들이 과일 너무 좋아해서요. 수진이가 큰 포장을 집어들었어요. 우리 손자들 좋아하는 거면 사야지. 영숙 여사가 결국 동의했어요. 그렇게 카트는 점점 무거워졌어요. 고급 과일, 수입 견과류, 유기농 채소까지. 우리 쌍둥이들 건강하게 키워야죠. 수진이의 말마다 영숙 여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수산물 코너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어머님, 연어가 신선해 보여요. 연어는 비싸지 않나? 영숙 여사가 걱정했어요. 아이들 두뇌 발달에 좋다고 해서요. 수진이의 설명에 영숙 여사는 또 넘어갔어요. 그래, 우리 손자들 똑똑하게 키워야지. 연어까지 카트에 들어갔어요. 계산대로 향할 때 영숙 여사는 불안했어요. 카트가 너무 가득 차 있었거든요. 오늘은 얼마나 나올까? 속으로 걱정하고 있었어요.
계산원이 바코드를 찍기 시작했어요. 삐삐 소리가 계속 이어졌어요. 총 38만 7천 원입니다. 계산원이 금액을 불렀어요. 영숙 여사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생각보다 훨씬 많이 나온 금액이었어요. 어머, 이렇게 많이? 당황하는 영숙 여사를 보며 수진이가 말했어요. 어머님, 잠깐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또 똑같은 말이 나왔어요. 수진아, 지금은. 영숙 여사가 말리려 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수진이는 급한 듯이 사라져 버렸어요. 뒤에 대기하는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카드로 결제하시겠어요? 계산원이 재촉했어요. 영숙 여사는 어쩔 수 없이 카드를 내밀었어요. 38만 원이라는 큰 금액이 빠져나갔어요. 계산을 마치고 짐을 정리하는데 수진이가 돌아왔어요.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괜찮다. 영숙 여사가 억지로 웃었어요. 제가 계산했어야 했는데 정말 미안해요. 수진이가 진심으로 사과하는 것 같았어요. 다음엔 꼭 제가 할게요. 수진이의 약속이었어요. 하지만 영숙 여사는 이제 확신했어요. 이건 절대 우연이 아니라고. 집에 돌아와서 혼자 생각해 봤어요. 매번 똑같은 타이밍에 화장실을 간다고? 계산 직전에 사라지는 건 너무 의도적이었어요. 우연이라기엔 패턴이 너무 명확했어요. 그럼 우리 며느리가 일부러? 믿고 싶지 않았지만 의심은 점점 커졌어요. 통장을 확인해 보니 더 놀라웠어요. 지난 2달간 마트비로만 150만 원이 나갔어요. 혼자 살면서 이렇게 많이 쓸 일이 있나? 영숙 여사가 한숨을 쉬었어요. 냉장고를 열어보니 더 황당했어요. 비싼 한우와 연어들이 가득했어요. 하지만 정작 자신이 먹을 건 별로 없었어요. 모든 게 수진이와 아이들 위주였어요. 내가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는 건가? 영숙 여사는 자신을 의심해 봤어요. 하지만 다음 주에도 똑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어머님, 오늘 이마트에서 특가 행사한대요. 그리고 계산대에서 또다시. 어머님, 잠깐 화장실 좀. 이제는 화가 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직접 말하기는 어려웠어요. 수진이는 여전히 착한 며느리였거든요. 안부도 자주 물어보고 아이들도 자주 데려왔어요. 그냥 내가 참자. 영숙 여사는 속으로 다짐했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서운함이 쌓여갔어요. 우리 며느리가 나를 이용하는 건 아닐까?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더 큰 일이 벌어졌어요. 마트에서의 일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던 거예요. 마트에서의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어 가던 어느 목요일이었어요. 오후 2시쯤 수진이가 갑자기 전화를 걸어왔어요. 어머님, 지금 뭐 하세요? 수진이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밝았어요. 그냥 TV 보고 있어. 왜? 영숙 여사가 대답했어요. 어머님, 돼지갈비 너무 먹고 싶어요. 수진이가 갑자기 음식 이야기를 꺼냈어요. 돼지갈비? 영숙 여사가 의외라는 반응을 보였어요. 네, 요즘 입덧이 심해서 그런지 갑자기 갈비가 먹고 싶어져요. 수진이가 설명했어요. 입덧? 혹시? 영숙 여사가 깜짝 놀라며 물어봤어요. 아니에요. 그냥 컨디션이 안 좋아서요. 수진이가 얼른 말을 돌렸어요. 그래. 그럼 맛있는 갈비 먹으러 가자. 영숙 여사가 기꺼이 제안했어요. 정말요? 그럼 압구정에 있는 그 유명한 집 가요. 수진이가 구체적인 장소까지 제시했어요. 압구정? 거기 비싸지 않나? 영숙 여사가 걱정했어요. 괜찮아요. 가끔은 좋은 곳에서 먹어야죠. 수진이가 설득했어요. 우리 며느리가 먹고 싶다는데 뭘. 결국 영숙 여사가 동의했어요. 식당에 도착하자 정말 고급스러운 분위기였어요.
한 상에 10만 원은 좋게 나올 것 같은 곳이었어요. 어머님, 여기 갈비가 정말 유명해요. 수진이가 메뉴판을 넘기며 설명했어요. 그래, 그럼 갈비 시키자. 영숙 여사가 메뉴를 보기 시작했어요. 어머님, 이 특수 부위 세트 어때요? 수진이가 가장 비싼 메뉴를 가리켰어요. 이거 너무 비싸지 않나? 15만 원이네. 영숙 여사가 가격을 보고 놀랐어요. 오늘은 특별한 날이니까요. 수진이가 웃으며 말했어요. 특별한 날? 영숙 여사가 궁금해했어요. 어머님과 맛있는 음식 먹는 날이잖아요. 수진이의 말에 영숙 여사는 기분이 좋아졌어요. 그래, 우리 며느리가 먹고 싶다는데. 결국 비싼 메뉴를 주문했어요. 음식이 나오자 수진이가 정말 맛있게 먹었어요. 어머님, 정말 맛있어요. 그래, 다행이다. 영숙 여사도 흐뭇하게 바라봤어요. 수진이는 평소보다 많이 먹었어요. 고기도 많이 먹고 된장찌개도 다 비웠어요. 우리 며느리 오늘 입맛이 좋네. 영숙 여사가 기뻐했어요. 어머님이 좋은 곳 데려와 주셔서요. 수진이가 고마워했어요. 식사를 마치고 계산할 시간이 되었어요. 직원이 영수증을 가져왔어요. 총 18만 3천 원입니다. 생각보다 많이 나온 금액이었어요. 영숙 여사가 지갑을 꺼내려는 순간이었어요. 어머님, 잠깐만요. 수진이가 갑자기 일어났어요.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지금 계산해야 하는데. 영숙 여사가 당황했어요. 급해서요. 금방 올게요. 수진이가 서둘러 사라졌어요. 또다시 똑같은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영숙 여사는 이제 확신했어요. 이건 절대 우연이 아니야. 속으로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하지만 직원이 기다리고 있어서 어쩔 수 없었어요. 카드를 내밀며 계산을 했어요. 18만 원이라는 큰 돈이 빠져나갔어요. 혼자 식사로는 너무 큰 금액이었어요. 계산을 마치고 기다리는데 수진이가 돌아왔어요.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괜찮다. 영숙 여사가 짧게 대답했어요. 제가 계산했어야 했는데. 다음엔 꼭 제가 할게요. 수진이가 또 같은 말을 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영숙 여사는 생각했어요. 다음엔 꼭 제가 할게요. 하지만 그 다음은 오지 않았어요. 다음 주에도 그 다음 주에도 똑같았어요. 어머님, 중국 음식 먹고 싶어요. 어머님, 일식 어때요? 매번 수진이가 먼저 제안했어요. 그리고 항상 비싼 식당을 골랐어요. 계산할 때는 언제나 같은 패턴이었어요. 잠깐 화장실 좀. 1년간 단 한 번도 수진이가 계산한 적이 없었어요. 매번 영숙 여사가 모든 식사비를 부담했어요. 통장을 확인해 보니 충격적이었어요. 외식비로만 월 50만 원씩 나가고 있었어요. 연금으로 이렇게 쓰면 안 되는데. 영숙 여사가 걱정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수진이는 여전히 착한 며느리 행세를 했어요. 어머님 덕분에 맛있는 거 많이 먹어요. 우리 며느리 맛있는 거 먹어야지. 영숙 여사도 겉으로는 웃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점점 서운함이 쌓였어요. 내가 호구인가? 친구들에게도 털어놓기 어려웠어요. 며느리 자랑을 그렇게 많이 했는데 며느리가 나를 이용하고 있다고 말하기엔 체면이 서지 않았어요. 아직 확실하지 않으니까 조금 더 지켜보자. 하지만 의심은 확신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매번 반복되는 패턴이 너무 명확했거든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식사비는 시작에 불과했던 거예요. 식사 패턴이 반복된 지 3개월이 지났을 때였어요. 수진이의 생일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우리 며느리 생일 선물 뭘 해줄까? 영숙 여사가 혼자 고민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수진이가 먼저 전화를 걸어왔어요. 어머님,
혹시 뭐 필요한 거 있으세요? 필요한 거? 별로 없는데 왜? 영숙 여사가 의외라는 반응을 보였어요. 곧 제 생일이잖아요. 어머님 선물도 같이 사려고요. 수진이가 자연스럽게 말했어요. 아, 그래. 고마워. 영숙 여사가 기뻐했어요. 어머님은 뭐가 필요하세요? 옷? 아니면 화장품? 수진이가 구체적으로 물어봤어요. 나야 뭐든 좋지. 수진이가 고르는 거면. 영숙 여사가 대답했어요. 그럼 내일 같이 백화점 가요. 수진이가 약속을 잡았어요. 다음 날 백화점에 갔어요. 수진이가 먼저 영숙 여사를 화장품 코너로 안내했어요. 어머님, 이 브랜드 어때요? 고급 화장품 브랜드 앞에서 멈췄어요. 이거 비싸지 않나? 영숙 여사가 가격표를 보고 놀랐어요. 어머님 피부에 좋을 것 같아요. 수진이가 권했어요. 직원이 다가와서 상품을 설명했어요. 이 세트는 안티에이징에 특화된 제품이에요. 얼마인데요? 영숙 여사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35만 원입니다. 직원의 대답에 영숙 여사는 깜짝 놀랐어요. 너무 비싸네. 영숙 여사가 망설였어요. 어머님, 가끔은 좋은 걸 써야죠. 수진이가 설득했어요. 그래도 이건 너무. 영숙 여사가 부담스러워했어요. 제가 생일 선물로 드리는 거예요. 수진이가 웃으며 말했어요. 정말 고마워. 영숙 여사가 감동했어요. 화장품을 고른 후 수진이가 말했어요. 어머님, 저도 화장품 좀 볼게요. 그래, 수진이도 골라봐. 영숙 여사가 동의했어요. 수진이는 더 비싼 브랜드로 갔어요. 어머님, 이거 어때요? 와, 정말 좋아 보이네. 영숙 여사가 감탄했어요. 평소에 관심 있던 제품이에요. 수진이가 설명했어요. 직원이 가격을 알려줬어요. 이 세트는 55만 원입니다. 어머나, 정말 비싸구나. 영숙 여사가 놀랐어요. 평소에는 못 사는 거라서요. 수진이가 아쉬워했어요. 그럼 이것도 사자. 영숙 여사가 제안했어요. 정말요? 너무 비싼데. 수진이가 사양하는 척했어요. 우리 며느리 예뻐지는데 뭐가 아까워. 영숙 여사가 기꺼이 말했어요. 계산대에서 총 90만 원이 나왔어요. 영숙 여사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어머님, 제가. 수진이가 말하려는 순간이었어요. 잠깐만요, 화장실 좀. 또 똑같은 말이 나왔어요. 영숙 여사는 이제 놀라지도 않았어요. 예상했던 일이었거든요. 또 그러네. 속으로 한숨을 쉬었어요. 결국 90만 원을 혼자 부담했어요. 한 달 연금의 대부분이 사라졌어요. 수진이가 돌아와서 사과했어요.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괜찮다. 영숙 여사가 지친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집에 돌아와서 영수증을 보니 더 화가 났어요. 자신 것은 35만 원, 수진이 것은 55만 원. 내 생일 선물이라고 해놓고 수진이 걔 더 비싸네. 영숙 여사가 씁쓸하게 웃었어요. 며칠 후 수진이가 전화했어요. 어머님, 화장품 어때요? 좋아. 고마워. 영숙 여사가 대답했어요. 다음에 또 좋은 거 사드릴게요. 수진이의 말에 영숙 여사는 부담스러웠어요. 아니야, 이것만으로도 충분해. 영숙 여사가 말렸어요. 하지만 수진이는 계속 비슷한 제안을 했어요. 어머님, 옷도 새로 사야죠. 어머님, 신발도 하나 있으면 좋겠어요. 매번 뭔가를 사자고 제안했어요. 그리고 항상 끝은 같았어요. 계산할 때 사라지는 수진이. 영숙 여사가 모든 걸 부담하는 구조였어요. 우리 며느리를 위해서라는 명분으로. 통장 잔고는 점점 줄어갔어요. 연금만으로는 이런 지출을 감당하기 어려웠어요. 이러다가 내가 거지 되겠네.
영숙 여사가 걱정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수진이는 여전히 고마워했어요. 어머님 덕분에 좋은 것들 많이 샀어요. 우리 며느리 예뻐지는 게 좋지. 영숙 여사도 겉으로는 웃었어요. 속으로는 점점 확신이 들었어요. 이건 계획적이야. 매번 똑같은 패턴이 반복되는 건 우연이 아니었어요. 수진이가 의도적으로 하는 일이었어요. 그럼 내가 그동안 당한 거네. 영숙 여사의 마음에 배신감이 쌓였어요. 하지만 여전히 직접 말하기는 어려웠어요. 수진이가 평소에는 정말 좋은 며느리였거든요. 조금 더 지켜보자. 영숙 여사는 참기로 했어요. 하지만 더 큰 시험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선물은 시작에 불과했던 거예요. 선물 작전이 성공한 후 한 달쯤 지났을 때였어요. 어느 일요일 수진이가 쌍둥이를 데리고 놀러 왔어요. 할머니, 5살 쌍둥이 준이와 윤이가 뛰어왔어요. 우리 손자들 왔구나. 영숙 여사가 반갑게 맞아줬어요. 거실에서 아이들과 놀고 있는데 준이가 말했어요. 할머니, 우리 엄마가 할머니 차 너무 좋다고 했어. 차? 영숙 여사가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어요. 네, 엄마가 할머니 차 타고 싶다고 했어요. 윤희도 거들었어요. 영숙 여사는 수진이를 바라봤어요. 수진이가 당황한 듯 웃었어요. 아이들이 뭘 아나요? 수진이가 얼른 말을 돌렸어요. 하지만 준이가 계속 말했어요. 엄마가 할머니 차는 새 차라고 했어. 그리고 우리 차는 너무 낡았다고도 했어. 윤희의 말에 분위기가 어색해졌어요. 애들아, 그만해. 수진이가 아이들을 말렸어요. 영숙 여사의 차는 작년에 산 신차였어요. 혼자 살면서 꼭 필요해서 산 거였어요. 수진아, 우리 차가 낡았어? 영숙 여사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아니에요, 어머님. 아이들이 그냥 하는 말이에요. 수진이가 변명했어요. 하지만 아이들은 계속 말했어요. 엄마가 할머니 차 너무 부럽다고 했어. 우리도 그런 차 타고 싶다고 했어. 아이들의 순수한 말에 영숙 여사는 복잡해졌어요. 그래, 그럼 할머니 차 타고 놀러 갈까? 영숙 여사가 제안했어요. 정말요? 아이들이 좋아했어요. 어머님 괜찮으세요? 수진이가 물어봤어요. 괜찮지. 우리 손자들이 좋아하는데. 영숙 여사가 웃었어요. 그날 영숙 여사의 차로 놀이공원에 갔어요. 아이들은 정말 좋아했어요. 할머니 차 정말 좋아요. 준이가 감탄했어요. 우리 차보다 훨씬 넓어요. 윤희도 기뻐했어요. 수진이도 차를 유심히 살펴봤어요. 어머님, 정말 좋은 차시네요. 그냥 혼자 다니기 편하려고 산 거야. 영숙 여사가 겸손하게 말했어요. 요즘 차값이 많이 올랐죠? 수진이가 넌지시 물어봤어요. 응, 꽤 비쌌어. 영숙 여사가 대답했어요. 집에 돌아온 후 며칠 뒤였어요. 민호가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왔어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아들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어요. 응, 민호야. 무슨 일이야? 영숙 여사가 궁금해했어요. 어머니, 혹시 차 바꿀 생각 없으세요? 민호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차를 바꿔? 왜? 영숙 여사가 의외라는 반응을 보였어요. 수진이가 그러는데 어머니 혼자서 그런 큰 차 위험하다고 해서요. 민호의 설명이었어요. 위험하다고? 영숙 여사가 이해할 수 없었어요. 네, 작은 차가 더 안전할 거라고 하더라고요. 민호가 계속 설명했어요. 그리고 수진이가 아이들 태우고 다닐 차가 필요하다고 해서요. 진짜 속내가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그럼 수진이가 내 차를 원한다는 거야? 영숙 여사가 직접적으로 물어봤어요. 그게 그런 뜻은 아니고요. 민호가 당황했어요. 아이들 안전을 위해서라고 하던데요. 변명을 댔어요.
영숙 여사는 화가 났어요. 하지만 아들 앞에서 며느리 욕은 할 수 없었어요. 민호야, 엄마는 아직 차가 필요해. 영숙 여사가 거절했어요. 네, 알겠어요. 그냥 수진이가 하는 말이라서요. 민호가 물러났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영숙 여사는 생각했어요. 이제 차까지 노리는구나. 며칠 후 수진이가 또 아이들과 왔어요. 이번에도 아이들이 먼저 말했어요. 할머니, 엄마가 할머니 차 물려받고 싶다고 했어. 준이가 순수하게 말했어요. 우리가 할머니 차 타고 학교 가면 친구들이 부러워할 거래. 윤희도 거들었어요. 수진이가 당황해서 아이들을 말렸어요. 애들아, 그런 말 하는 거 아니야.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영숙 여사는 모든 걸 알아버렸어요. 수진아, 정말 내 차가 필요해? 영숙 여사가 직접 물어봤어요. 아니에요, 어머님. 그냥 아이들이. 수진이가 변명했어요. 솔직히 말해봐. 영숙 여사가 다그쳤어요. 사실 아이들 태우고 다니기가 힘들어서요. 수진이가 결국 속마음을 털어놨어요. 우리 차가 너무 낡고 작아서요. 진짜 이유가 나왔어요. 그럼 새 차를 사든지 해야지. 왜 내 차를? 영숙 여사가 따졌어요. 어머님은 혼자시니까 작은 차도 괜찮을 것 같아서요. 수진이의 논리였어요. 영숙 여사는 기가 막혔어요. 내가 혼자 산다고 해서 불편해도 된다는 거야? 그런 뜻이 아니에요. 수진이가 당황했어요. 그럼 무슨 뜻이야? 영숙 여사가 화를 냈어요. 그날 수진이는 아이들을 데리고 일찍 갔어요. 분위기가 너무 어색해졌거든요. 혼자 남은 영숙 여사는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이제 차까지 달라고? 지금까지 참아왔던 모든 일들이 떠올랐어요. 마트비, 식사비, 선물비, 그리고 이제 차까지. 내가 호구로 보이나? 영숙 여사의 참을성이 한계에 달했어요. 하지만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차는 아직 시작에 불과했던 거예요. 차 이야기로 갈등이 생긴 후 일주일이 지났어요. 영숙 여사는 수진이에게 서운함을 느끼고 있었어요. 어느 화요일 저녁 민호가 어머니를 찾아왔어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응, 민호야. 오랜만이네. 영숙 여사가 반갑게 맞았어요. 어머니, 식사하셨어요? 민호가 평소보다 다정하게 물어봤어요. 응, 먹었어. 너는? 영숙 여사가 대답했어요. 민호가 거실에 앉으며 말했어요.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뭐가 감사해? 영숙 여사가 의아해했어요. 어머니가 우리 생활비 보태주셔서요. 민호의 말에 영숙 여사는 깜짝 놀랐어요. 생활비? 내가 언제 생활비를 줬다고? 영숙 여사가 당황했어요. 어머니, 매달 50만 원씩 주시잖아요. 민호가 당연하다는 듯 말했어요. 50만 원? 나는 그런 돈 준 적 없는데? 영숙 여사가 황당해했어요. 수진이가 그러는데 어머니가 매달 생활비 주신다고 했어요. 민호의 설명에 영숙 여사는 어리둥절했어요. 수진이가 그렇게 말했어? 영숙 여사가 다시 확인했어요. 네, 어머니가 우리 형편 어려운 거 아시고 도와주신다고 했어요. 민호가 계속 설명했어요. 영숙 여사는 머리가 복잡해졌어요. 자신은 생활비를 준 적이 없는데. 민호야, 엄마는 정말 그런 돈 준 적 없어. 영숙 여사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럼 수진이가 왜 그런 말을? 민호도 당황하기 시작했어요. 수진이가 어떻게 설명했는지 자세히 말해봐. 영숙 여사가 다그쳤어요. 민호가 기억을 더듬어 말했어요. 수진이가 어머니께서 우리 살림 걱정해 주신다고 했어요. 그리고 매달 50만 원씩 통장에 넣어 주신다고 했고요. 민호의 말에 영숙 여사는 의심이 들었어요. 민호야, 그 돈이 언제부터 들어왔는지 확인해봐.
영숙 여사가 제안했어요. 민호가 휴대폰으로 통장을 확인했어요. 이상하네요. 뭐가 이상해? 영숙 여사가 궁금해했어요. 입금 내역을 보니까 어머니 이름이 아니에요. 민호가 당황했어요. 그럼 누구 이름으로 되어 있어? 영숙 여사가 물어봤어요. 수진이 이름으로 되어 있어요. 민호의 말에 영숙 여사는 충격을 받았어요. 그럼 수진이가 자기 돈을 넣고 내가 준 거라고 말한 거야? 영숙 여사가 믿기지 않았어요. 그런 것 같은데. 왜 그런 거죠? 민호도 이해할 수 없었어요. 영숙 여사는 이제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것 같았어요. 수진이가 그동안 한 모든 행동들, 마트에서 비싼 물건들을 사고 영숙 여사가 계산하게 하기, 고급 식당에서 식사하고 영숙 여사가 돈 내게 하기, 그 모든 돈을 모아서 자기 통장에 넣어두고는 남편에게는 시어머니가 생활비를 준다고 거짓말한 거였어요. 수진이가 나를 완전히 이용한 거구나. 영숙 여사의 마음에 배신감이 밀려왔어요. 어머니, 이게 무슨 일이죠? 민호가 혼란스러워했어요. 민호야, 수진이가 너한테 거짓말한 거야. 영숙 여사가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어떤 거짓말이요? 민호가 궁금해했어요. 수진이가 나와 마트 가서 장 보고 식당 가서 밥 먹고 영숙 여사가 차근차근 설명했어요. 그때마다 내가 돈을 내게 만들어 놓고 그 돈을 모아서 자기가 생활비로 넣은 거야. 민호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어요. 그럼 수진이가 일부러 그런 거예요? 그렇게 보이는데. 영숙 여사가 한숨을 쉬었어요. 매번 계산할 때마다 화장실 간다고 사라지고 나 혼자 계산하게 만들어 놓고 민호가 충격받은 표정을 지었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너는 몰랐으니까 괜찮아. 영숙 여사가 아들을 위로했어요. 하지만 수진이는 달라. 영숙 여사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어요. 어머니, 제가 수진이한테 따져볼게요. 민호가 화를 냈어요. 민호야, 성급하게 굴지 마. 영숙 여사가 아들을 말렸어요. 하지만 이건 너무 심해요. 민호가 분개했어요. 일단 확실하게 알아보자. 영숙 여사가 신중했어요. 지금까지 내가 쓴 돈이 얼마나 되는지 계산해보고 영숙 여사가 계획을 세웠어요. 그날 밤 영숙 여사는 지난 1년간의 가계부를 확인했어요. 마트비, 식사비, 선물비를 모두 계산해 봤어요. 결과는 충격적이었어요. 총 800만 원이 넘는 금액이었어요. 800만 원이나. 영숙 여사가 한숨을 쉬었어요. 연금의 대부분이 수진이 때문에 나간 거였어요. 그런데 수진이는 그 돈을 생활비라고 포장해서 남편에게는 시어머니가 도와주는 거라고 거짓말한 거였어요. 정말 교묘하네. 영숙 여사는 수진이의 계획성에 소름이 돋았어요.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철저한 계획이었던 거예요. 내가 이렇게 당해도 되는 건가? 영숙 여사의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하지만 더 큰 문제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생활비 조작은 시작에 불과했던 거예요. 생활비 거짓말이 발각된 후 며칠이 지났어요. 영숙 여사는 화가 나면서도 한편으로는 궁금했어요. 수진이가 왜 이런 짓을 했을까? 단순히 돈이 목적이었다면 차라리 이해하기 쉬웠을 거예요. 어느 목요일 오후 영숙 여사는 우연히 수진이의 블로그를 발견했어요. 손자들 사진을 찾다가 검색하게 된 거였어요. 우리 쌍둥이들 사진이 여기 있나? 블로그를 둘러보던 중 이상한 글을 발견했어요. 제목이 육아맘의 고민이었어요. 영숙 여사가 클릭해서 읽어봤어요. 요즘 너무 힘들어요. 쌍둥이 키우는 게 이렇게 어려울 줄 몰랐어요. 수진이가 쓴 글이었어요. 남편은 야근이 많아서 도움을 못 받고 혼자서 아이 둘을 돌보려니 정말 지쳐요. 수진이의 속마음이 적혀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너무 잘해주셔서 미안하지만 육아비가 너무 부담돼요. 영숙 여사는 이 문장에서 멈춰 섰어요. 기저귀값, 분유값, 병원비까지 한 달에 100만 원도 모자라요. 수진이의 경제적 어려움이 드러났어요. 시어머니한테 직접 말하기는 어렵고 그렇다고 남편한테 부담 주기도 싫고 수진이의 고민이 이해되기 시작했어요. 영숙 여사는 계속 글을 읽었어요. 어떻게 하면 자연스럽게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댓글들도 비슷한 고민을 가진 엄마들이 많았어요. 저도 그래요. 시어머니는 좋으신데 직접 말하기가. 차라리 남편을 통해서 말하는 게 어때요? 아니면 자연스럽게 함께 쇼핑하면서. 영숙 여사는 충격을 받았어요. 수진이의 모든 행동이 이 댓글들에서 나온 아이디어였던 거예요. 다른 글도 더 찾아봤어요. 시어머니와 장보기 성공담이라는 제목의 글이 있었어요. 오늘 시어머니와 마트에 갔는데 대성공이었어요. 수진이가 자랑하는 글이었어요. 계산할 때 화장실 간다고 했더니 시어머니가 다 내주셨어요. 영숙 여사는 기가 막혔어요. 댓글로 조언해주신 분들 덕분에 자연스럽게 할 수 있었어요. 수진이가 다른 엄마들에게 감사 인사를 했어요. 댓글들을 보니 더 황당했어요. 우와, 대단해요. 저도 따라해 볼게요. 어떻게 그렇게 자연스럽게 하셨어요? 시어머니가 눈치 안 채셨어요? 영숙 여사는 자신이 완전히 이용당했다는 걸 깨달았어요. 수진이에게는 하나의 게임이었던 거예요. 더 충격적인 건 최근 글이었어요. 시어머니 차 얻기 프로젝트라는 제목의 글. 이제 큰 목표를 세웠어요. 시어머니 차를 물려받는 거예요. 수진이의 야심찬 계획이 적혀 있었어요. 아이들을 이용해서 자연스럽게 말하게 만들고 있어요. 영숙 여사는 소름이 돋았어요. 우리 아이들이 할머니한테 차 이야기를 했더니 효과적이었어요. 아이들까지 이용한 수진이에게 화가 났어요. 하지만 다른 글을 읽으면서 복잡한 마음이 들었어요. 밤에 아이들 때문에 잠도 못 자고 너무 힘들어요. 남편은 이해를 안 해주고 친정엄마는 멀리 계시고 수진이의 외로움과 스트레스가 느껴졌어요. 정말 도움이 필요한데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수진이도 나름대로 고민이 많았던 것 같았어요. 영숙 여사는 이제 상황을 이해할 수 있었어요. 수진이가 정말 어려운 상황에 있다는 것. 하지만 방법이 잘못되었다는 것도 분명했어요. 힘든 건 이해하지만 이렇게 속이면 안 되는 거야. 영숙 여사는 또 다른 글을 발견했어요. 시어머니가 의심하기 시작한 것 같아요. 요즘 표정이 예전 같지 않아요. 혹시 눈치챈 걸까요? 수진이도 불안해하고 있었어요. 어떻게 하면 자연스럽게 넘어갈 수 있을까요? 수진이가 다른 엄마들에게 조언을 구했어요. 댓글들이 더 가관이었어요. 좀 더 자연스럽게 행동하세요. 시어머니가 좋아하는 걸 더 많이 해주세요. 아이들을 더 자주 데려가서 관심을 돌리세요. 영숙 여사는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것 같았어요. 수진이의 모든 행동이 계획적이었던 거예요. 하지만 동시에 안타깝기도 했어요. 수진이가 정말 힘든 상황에 있다는 것도 사실이었거든요. 왜 솔직하게 말하지 않았을까? 영숙 여사가 아쉬워했어요. 힘들면 힘들다고 말했으면 도와줬을 텐데. 영숙 여사는 며느리를 진짜 딸처럼 생각했었거든요. 하지만 이렇게 속이고 이용당한 건 받아들이기 어려웠어요. 신뢰가 깨진 건 어떻게 회복하지? 영숙 여사는 수진이와 어떻게 관계를 정리해야 할지 고민이 되었어요. 이해는 되지만 용서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더 큰 진실이 밝혀졌어요. 수진이의 블로그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던 거예요. 수진이의 블로그를 발견한 후 일주일이 지났어요. 영숙 여사는 복잡한 마음으로 며칠을 보냈어요.
한편으로는 배신감이 컸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수진이의 어려움도 이해됐어요. 그래도 이렇게 속이면서까지 해야 했을까? 어느 금요일 저녁 민호가 어머니를 찾아왔어요. 표정이 어두웠어요. 어머니, 수진이와 이야기해봤어요. 민호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그래, 뭐라고 하던? 영숙 여사가 궁금해했어요. 처음에는 부인하더니 나중에 울면서 다 털어놨어요. 민호의 말에 영숙 여사는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수진이가 뭐라고 했는데? 영숙 여사가 자세히 물어봤어요. 민호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정말 힘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쌍둥이 키우는 게 생각보다 훨씬 어렵고 육아비도 많이 들고 제가 야근이 많아서 혼자 감당하기 벅찼다고. 영숙 여사는 그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어요. 그래, 정말 힘들었을 거야. 하지만 어머니한테 직접 말하기는 어려웠다고 해요. 민호가 계속 설명했어요. 왜 어려웠대? 영숙 여사가 궁금해했어요. 어머니가 너무 잘해주시는데 돈까지 달라고 하면 욕심쟁이로 보일까봐. 수진이의 고민이 전해졌어요. 그리고 어머니 연금으로 사시는 걸 아는데 부담 주기 싫었다고 해요. 영숙 여사는 수진이의 마음을 조금 이해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도 이렇게 속이면서까지 수진이도 그게 잘못된 거라는 걸 안다고 해요. 민호가 변명했어요. 처음에는 한두 번만 하려고 했는데 점점 습관이 됐다고. 그리고 어머니가 자연스럽게 받아주시니까 계속하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영숙 여사는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수진이의 사정은 이해되지만 방법이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민호야, 엄마 입장에서는 배신감이 커. 영숙 여사가 솔직하게 말했어요. 네, 당연하죠. 정말 죄송해요. 민호가 고개를 숙였어요. 수진이를 딸처럼 생각했는데 이용당했다는 기분이야. 영숙 여사의 속마음을 털어놨어요. 하지만 수진이도 어머니를 정말 좋아해요. 민호가 수진이를 변호했어요. 그렇게 좋아하면서 왜 속였어? 영숙 여사가 따졌어요. 민호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어머니, 사실 저도 문제가 있었어요. 너도? 영숙 여사가 의외라는 반응을 보였어요. 제가 수진이의 고민을 제대로 들어주지 못했어요. 민호가 자신을 반성했어요. 수진이가 힘들다고 할 때마다 좀 더 견뎌보자고만 했어요. 그리고 어머니한테는 우리 괜찮다고 거짓말했고요. 영숙 여사는 이제 전체 상황이 이해되기 시작했어요. 수진이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하려고 했던 거였어요. 그럼 수진이가 나한테 직접 말하지 못한 이유가 있었네. 영숙 여사가 깨달았어요. 네, 제가 중간에서 역할을 제대로 못했어요. 민호가 사과했어요. 아들이 괜찮다고 하니까 시어머니한테 힘들다고 말하기 어려웠을 거야. 영숙 여사가 수진이의 입장을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도 그렇게 계획적으로 속일 필요는 없었잖아. 어머니 말씀이 맞아요. 민호가 동의했어요. 수진이한테도 그렇게 말했어요. 힘들면 솔직하게 말했어야 한다고. 이렇게 돌려서 하는 건 잘못됐다고. 영숙 여사는 한참 생각했어요. 수진이의 상황도 이해되고 민호의 책임도 있다는 걸 알았어요. 하지만 자신이 받은 상처도 컸어요. 신뢰가 깨진 건 어떻게 회복하지? 어머니, 수진이가 정말 후회하고 있어요. 민호가 간절하게 말했어요. 어머니한테 용서를 구하고 싶어 해요. 하지만 너무 부끄러워서 직접 오지 못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영숙 여사는 며느리의 마음도 이해할 수 있었어요. 잘못한 걸 알면서도 어떻게 사과해야 할지 모르는 상황. 민호야, 엄마도 생각해 볼 시간이 필요해. 영숙 여사가 말했어요. 네, 당연히 시간을 드릴게요.
민호가 이해한다고 했어요. 하지만 이것만은 확실해. 영숙 여사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어야 해. 힘들면 솔직하게 말하고 도움이 필요하면 정당하게 요청해야 해. 네, 알겠어요. 민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너도 중간에서 제대로 역할해. 영숙 여사가 아들에게도 당부했어요. 부부 문제든 육아 문제든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가족이 함께 해결해야 해. 그날 밤 영숙 여사는 오랫동안 잠들지 못했어요. 수진이에 대한 배신감과 이해심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어요. 사람은 완벽하지 않으니까. 영숙 여사가 혼자 중얼거렸어요. 하지만 잘못은 잘못이야. 앞으로 어떻게 관계를 정리해야 할지 고민이 깊어졌어요. 민호와의 대화 후 일주일이 지났어요. 영숙 여사는 많은 생각을 했어요. 화요일 오후 갑자기 현관벨이 울렸어요. 문을 열어보니 수진이가 서 있었어요. 어머님. 수진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수진이구나. 들어와. 영숙 여사가 문을 열어줬어요. 수진이는 평소와 달리 초라해 보였어요. 화장기 없는 얼굴에 눈이 부어 있었어요. 앉아. 영숙 여사가 소파를 가리켰어요. 수진이가 조심스럽게 앉으며 말했어요.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응. 영숙 여사가 짧게 대답했어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수진이가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어머님한테 거짓말하고 속이고 정말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을 했어요. 영숙 여사는 며느리의 모습을 조용히 바라봤어요. 진심으로 후회하는 것 같았어요. 수진아, 왜 그랬어? 영숙 여사가 부드럽게 물어봤어요. 처음에는 정말 힘들어서요. 수진이가 흐느끼며 말했어요. 쌍둥이 키우는 게 너무 어려웠어요. 밤에도 잠 못 자고 하루 종일 아이들만 봐야 하고. 영숙 여사는 수진이의 고충을 들어줬어요. 그래, 정말 힘들었겠다. 민호 오빠도 야근이 많아서 도움을 못 받았어요. 수진이가 계속 털어놨어요. 그리고 육아비도 너무 많이 들어서. 하지만 어머님한테 직접 말하기는 어려웠어요. 왜 어려웠어? 영숙 여사가 궁금해했어요. 어머님이 저한테 너무 잘해주시는데. 수진이가 설명했어요. 그런데 돈까지 달라고 하면 욕심쟁이로 보일까봐 무서웠어요. 수진이의 솔직한 심정이었어요. 그리고 어머님도 연금으로 사시는 걸 아는데 부담드리기 싫었어요. 영숙 여사는 수진이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어요. 며느리 나름대로의 배려였던 거예요. 그럼 처음에는 정말 어쩔 수 없어서 그랬구나. 영숙 여사가 공감했어요. 네, 하지만 점점 습관이 됐어요. 수진이가 부끄러워했어요. 어머님이 자연스럽게 받아주시니까. 그리고 인터넷에서 다른 엄마들 조언도 받고. 인터넷? 영숙 여사가 이미 알고 있지만 모르는 척했어요. 육아 카페에서 비슷한 고민 가진 엄마들이 많았어요. 수진이가 설명했어요. 그분들이 여러 방법을 알려줘서 저도 모르게 그런 방법들을 따라하게 됐어요. 영숙 여사는 이제 전체 상황을 이해했어요. 수진이가 아기를 가지고 시작한 건 아니었어요. 수진아, 그래도 엄마한테는 솔직하게 말했어야지. 영숙 여사가 아쉬워했어요. 정말 그래요.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바보 같았어요. 수진이가 후회했어요. 어머님이 얼마나 착하신데 힘들다고 말하면 도와주셨을 텐데. 왜 그렇게 돌려서 했을까요? 영숙 여사의 마음이 조금씩 풀리기 시작했어요. 수진이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걸 느꼈거든요. 수진아, 엄마가 제일 서운한 건 뭔지 알아? 영숙 여사가 말했어요. 네. 수진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거짓말한 거야. 영숙 여사가 솔직하게 말했어요. 힘든 건 이해해.
도움이 필요한 것도 당연해. 하지만 이렇게 속이면서 하는 건 안 돼. 정말 죄송해요. 수진이가 다시 사과했어요. 그리고 민호한테 엄마가 생활비 준다고 거짓말한 것도 영숙 여사가 구체적으로 지적했어요. 그건 정말 잘못했어요. 수진이가 고개를 숙였어요. 오빠가 어머님을 오해할 수도 있었잖아요. 수진이도 그 부분을 후회했어요. 영숙 여사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수진아, 앞으로는 힘들면 그냥 말해. 네. 수진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엄마가 도와줄 수 있는 건 도와주고,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솔직하게 말할게. 어머님, 수진이가 감동받았어요. 하지만 조건이 있어. 영숙 여사가 엄숙하게 말했어요. 네, 말씀하세요. 수진이가 진지하게 들었어요. 앞으로는 절대 거짓말하지 마. 영숙 여사의 첫 번째 조건이었어요. 네, 절대 안 할게요. 수진이가 약속했어요. 그리고 도움이 필요하면 정당하게 요청해. 영숙 여사의 두 번째 조건이었어요. 돌려서 말하지 말고 직접 말하라고. 어머님, 이런 도움이 필요해요라고. 네, 알겠어요. 수진이가 눈물을 닦으며 대답했어요. 그리고 민호도 중간에서 제대로 역할해야 해. 영숙 여사가 아들 이야기도 했어요. 네, 오빠한테도 말할게요. 수진이가 동의했어요. 가족이니까 서로 도와야 하는 건 맞지만 영숙 여사가 마지막으로 당부했어요. 서로 존중하는 선에서 해야 해. 이용하는 관계가 아니라 배려하는 관계로. 정말 감사해요, 어머님. 수진이가 진심으로 고마워했어요. 이렇게 기회를 주셔서 앞으로는 정말 달라질게요. 그날 오후 두 사람은 오랫동안 대화했어요. 서로의 마음을 털어놓고 앞으로의 관계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영숙 여사는 수진이를 용서하기로 했어요. 하지만 예전과 똑같지는 않을 거라는 것도 분명했어요. 이제 새로운 시작이네. 영숙 여사가 수진이를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수진이와의 진솔한 대화 후 6개월이 지났어요. 영숙 여사와 수진이의 관계는 새로운 모습으로 자리 잡았어요. 완전히 예전과 같지는 않았지만 서로 편한 거리에서 지내게 되었어요. 무엇보다 솔직한 소통이 가능해진 것이 가장 큰 변화였어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어느 목요일 오후 수진이가 아이들과 함께 왔어요. 응, 수진아. 우리 손자들도 왔구나. 영숙 여사가 반갑게 맞았어요. 이제는 예전처럼 과도하게 친밀하지 않았지만 자연스럽고 편안한 사이였어요. 서로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적당한 거리였어요. 어머님, 오늘은 제가 장 보고 갈게요. 수진이가 먼저 제안했어요. 장을? 왜? 영숙 여사가 의외라는 반응을 보였어요. 냉장고에 반찬이 떨어진 것 같아서요. 수진이가 설명했어요. 그리고 아이들 먹을 간식도 사오고 싶고요. 예전과는 완전히 달라진 모습이었어요. 고마워. 그럼 같이 가자. 영숙 여사가 동의했어요. 마트에서 수진이는 정말 달라진 모습을 보여줬어요. 어머님, 이건 제가 살게요. 수진아, 괜찮아. 영숙 여사가 사양했어요. 아니에요. 제가 먹을 것들이니까요. 수진이가 고집했어요. 계산대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전처럼 화장실에 가지 않고 끝까지 함께 있었어요. 제가 계산할게요. 수진이가 자연스럽게 카드를 내밀었어요. 영숙 여사는 이런 변화가 기뻤어요. 정말 많이 달라졌구나. 며칠 후에는 더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수진이가 영숙 여사에게 직접 도움을 요청한 거예요. 어머님, 혹시 다음 주에 시간 되세요? 수진이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시간? 왜? 영숙 여사가 궁금해했어요. 준이가 병원에 가야 하는데. 수진이가 설명했어요.
윤희까지 같이 데리고 가기가 힘들어서요. 혹시 윤희만 봐주실 수 있을까요? 영숙 여사는 이런 정직한 요청이 고마웠어요. 물론이지. 우리 손자 봐주는 게 뭐가 어려워. 정말 감사해요. 수진이가 진심으로 고마워했어요. 그리고 어머님께 부탁드리는 대신 수진이가 덧붙였어요. 제가 어머님 청소 도와드릴게요. 다음에 시간 날 때 말이에요. 영숙 여사는 이런 수진이의 변화가 뿌듯했어요. 받기만 하는 관계가 아니라 주고받는 관계가 된 거예요. 민호도 달라졌어요. 이제는 가족 문제에 더 적극적으로 개입했어요. 어머니, 요즘 어떠세요? 민호가 정기적으로 안부를 물었어요. 그리고 수진이가 무리한 부탁하지 않죠? 아내를 견제하기도 했어요. 괜찮아. 수진이 많이 달라졌어. 영숙 여사가 며느리를 칭찬했어요. 다행이에요. 제가 중간에서 역할을 제대로 못해서 죄송했어요. 민호가 반성했어요. 이제 알았으니까 앞으로 잘하면 돼. 영숙 여사가 아들을 격려했어요. 어느 일요일 온 가족이 모여서 식사를 했어요. 예전과는 다른 분위기였어요. 어머님, 오늘 식사는 제가 준비할게요. 수진이가 먼저 나섰어요. 아니야, 같이 하자. 영숙 여사가 함께 부엌에 들어갔어요. 두 사람이 함께 음식을 준비하는 모습이 자연스러웠어요. 예전처럼 어색하지 않았어요. 어머님, 그동안 정말 죄송했어요. 수진이가 다시 한번 사과했어요. 그만해. 이제 지난 일이야. 영숙 여사가 담담하게 말했어요. 앞으로 잘하면 되는 거야. 영숙 여사의 마음이 많이 풀린 상태였어요.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어머님은 쉬세요. 제가 할게요. 괜찮아, 같이 하자. 두 사람이 자연스럽게 역할을 나눴어요. 아이들도 할머니와 엄마의 관계가 좋아진 걸 느꼈어요. 할머니, 엄마랑 사이 좋아요? 응, 할머니랑 엄마 사이 좋아. 영숙 여사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민호가 설거지하는 두 사람을 보며 안도했어요. 정말 다행이다. 그날 밤 영숙 여사는 지난 일을 돌아봤어요. 처음에 배신감과 분노에서 시작해서 지금의 평온함까지. 사람은 변할 수 있구나. 영숙 여사가 혼자 중얼거렸어요. 완전히 예전과 같지는 않지만 이것도 좋은 관계야. 서로를 존중하는 성숙한 관계가 된 것 같았어요. 며칠 후 수진이가 영숙 여사에게 편지를 보내왔어요. 어머님께라고 적힌 편지였어요. 어머님, 그동안 저를 용서해 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편지의 첫 문장이었어요. 처음에는 어떻게 사과해야 할지 몰라서 두려웠어요. 하지만 어머님이 기회를 주셔서 새로 시작할 수 있었어요. 영숙 여사는 편지를 읽으며 뭉클했어요. 앞으로는 정말 좋은 며느리가 되겠어요. 그리고 준이와 윤희에게도 할머니의 소중함을 가르치겠어요. 진정한 가족이 무엇인지도요. 편지의 마지막 문장이 특히 감동적이었어요. 어머님 덕분에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배웠어요. 이용하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 배려하며 성장하는 관계. 그게 진짜 가족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영숙 여사는 편지를 다 읽고 미소를 지었어요. 우리 수진이 정말 많이 컸구나. 그날 이후로 영숙 여사와 수진이의 관계는 더욱 안정적이 되었어요.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진정한 가족이 된 거예요. 완벽하지는 않지만 서로 노력하는 아름다운 관계였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얌체 며느리 이야기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서로 다른 상처와 오해가 만든 일이었어요. 수진이는 도움이 필요했지만 직접 말하기 어려웠고 영숙 여사는 진심으로 도와주고 싶었지만 속고 있다는 걸 몰랐죠. 가족이라고 해서 무조건 주거나 무조건 받는 게 사랑은 아닌 것 같아요.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고
솔직하게 소통하며 건강한 경계를 만들어가는 것. 그게 진짜 가족의 힘이 아닐까요? 완벽하지 않아도 서로 노력하고 성장하는 관계 말이에요. 혹시 여러분 가족에게도 이런 오해나 서운함이 있지는 않나요? 용기 내어 솔직한 대화를 나눠보세요. 작은 대화 하나가 큰 변화를 만들 수 있어요. 댓글로 여러분의 가족 이야기도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많은 가족 이야기를 댓글로 함께 해주세요. 오늘도 따뜻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